자, 먼저 파면 분석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파면 분석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면 분석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갖다가 얘기할 때 있어서는 이때 있어서는 우리가 어댑티브 옵틱스라고 하는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발달하게끔 된 거냐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또는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갖다가 관찰할 때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지구 대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끔 되는 그러한 수차들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학문과 기술들이 어댑티브 옵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옵틱스인 적응광학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적응광학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밤하늘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적응광학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보는 밤하늘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밤하늘을 갖다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차들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이러한 수차들을 갖다가 최대한 중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망원 렌즈들을 갖다가 제작을 하는데 이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발달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게 천체 물리학 또는 천문학 쪽에서만 발달을 갖다 했던 건 아닙니다. 시과학 분야에서도 이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적응광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차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갖다 했던 반면에요. 시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적응광학을 이용을 해서 사람 눈에서의 수차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갖다가 처음에는 연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시각계에서 적응광학을 갖다 이용해서 수차를 갖다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사람 눈에서의 시각계는 우리가 밤하늘에, 지구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파악하게끔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변수들이 고정된 값들이 아니고 사람들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걸 갖다가 알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수차들을 갖다가 전부 다 컨트롤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깨닫게끔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아까 이러한 적응광학을 이용해가지고서 망원경을 갖다가 제작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망원경에서 수차를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렌즈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끔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장의 안경 렌즈나 아니면 컨택트 렌즈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우리 사람 눈에서 갖고 있는 수차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걸 갖다가, 그 현실적인 벽을 갖다가 부딪히게끔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사람의 광학계가 완벽하다면은 시공간상에서부터 발산되어서 나온 모든 빛들은 우리 눈의 광학계를 갖다가 통과해서 굴절을 한 다음에 망막의 하나의 작은 초점으로서 결상을 갖다가 하겠지만 실제 사람의 눈은 그렇진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망막상의 질의 저하를 갖다가 유발시킬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 망막상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게끔 되면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수차들이고요. 그 다음에 회절과 산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갖다가 미쳐서 망막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서 상을 맺게끔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시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갖다가 고치기 시작을 했었냐면, 디옵터로 측정할 수가 있게끔 되는 그 범위 너머에 있는 고위 수차들을 갖다가 안경 렌즈나 컨택트 렌즈들로 최소한으로 교정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수차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더 열중을 갖다가 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응광학은 인간의 시각계에 존재하는 광학적 수차를 측정하고 교정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파워풀한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각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기존의 적응광학에서 사용하던 이러한 망원경과는 다르게 적응광학을 임상에서 활용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AR 같은 경우에는 저위 수차 중에 하나인 굴절 이상의 정도, 그 종류만을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의 광학계의 광학적 이상을 갖다가 모두 다 밝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반면에 파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저위 수차뿐만 아니라 고위 수차를 갖다가 동시에 한 번에 측정을 갖다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통합적인 광학적 이상도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파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시던 모던 어트럴 팩터들이랑 다르게 단순하게 굴절 이상도의 정도만을 갖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광학적 질 저하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시력에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가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객관적인 임상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을 갖다 보시게끔 되면은 이게 이제 파면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통 관찰을 갖다가 하시게끔 되는 파면 분석용 컬러 맵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끔 되면은 이제 각막 지형도 검사를 갖다 하게끔 되면 그때 나오는 컬러 맵과 거의 흡사한 상태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둘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파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의 광학계를 통과를 갖다가 한 빛들이 망막으로부터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들이 최종적으로 눈물막을 갖다가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공 직경 내에서 나타나는 굴절력의 분포도를 갖다가 2차원적인 컬러 맵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각막 지형도 검사를 갖다가 하게끔 되면 이거는 각막의 전체 직경 내에서 여러 지점에서의 높고 낮음을 갖다가 컬러 맵으로 표현을 갖다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많이들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파면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끔 되는 컬러 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막 지형도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 분석을 통해서는 각막 지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반면에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는 시력과 관련된 우리 눈의 광학적 이상을 정밀하게 파악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들을 갖다가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기존의 굴절 검사에서는 디옵터라고 하는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검사들을 갖다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처방과 그 다음에 렌즈들을 갖다가 조제 가공들을 갖다가 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옵터는 기본적으로 미터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디옵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끔 됩니다. 근데 파면 분석에서는 사용되는 기본 단위가 이 디옵터가 아니라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훨씬 더 작은 단위예요. 자, 이 마이크론은 얼마만큼 작게끔 되냐면 미터의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작은 단위를 사용을 하는 파면 분석은 일반적인 굴절 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하자면 파면 분석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미세한 것들을 갖다가 다룬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존 굴절 검사와 파면 분석 굴절 검사를 갖다 비교를 하는 것들 갖다 얘기했을 때 기존 굴절 검사 같은 경우는 HD급으로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파면 분석 같은 경우는 UHD급의 해상도로서 교정할 수 있다고 한 거라고 우리가 비교를 갖다 했던 거죠. 자,
자, 슈비츠에서는 파면 분석을 갖다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가 이 두 가지가 존재를 갖다 합니다. HRK 8000A 버전과 HRK 9000A 버전이 있게끔 되는데 이 두 가지 장비 다 모두 다 똑같은 방식의 파면을 갖다가 분석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차이점은 부가적인 기능상에서의 차이점을 갖다가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면 분석기들을 갖다 활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이 파면 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들에 대한 강의는 다음 강의를 통해 가지고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